시작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면, 자녀들이 당신의 기저귀를 갈고 아이처럼 밥을 먹여주는 삶을 거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귀를 막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진료실에서 수천 명을 치료하며 뇌 스캔을 검토해 왔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목격하는 것은 압도적인 후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누군가 경고해 주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2024년 7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더 랜시스에 발표된 최신 종합 보고서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연구기관의 수십 년간의 연구를 검토하여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 치매 사례의 약 절반은 수정 가능한 특정 위험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험 요인들을 중요도 순서대로 10위부터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위에 대해 미리 경고해야겠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위험 요인을 무시합니다. 이 10가지 행동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오늘 당장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험 요인 10위 시력 저하 방치. 2024년 랜시 보고서는 경험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조차 놀라게 한 새로운 위험 요인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시력 상실입니다. 교정되지 않은 시력 문제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자막을 보려고 눈을 찌푸립니다. 글자가 흐릿해져서 휴대폰을 팔 뻗어 멀리 잡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새 안경을 맞추겠다고 미룹니다. 그 사이 당신은 자발적으로 뇌로 가는 중요한 입력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몇 가지 치명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뇌가 시각적 자극을 덜 받게 됩니다. 뇌를 근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둘째, 시력이 나쁘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머리 부상은 재생되지 않는 뇌세포를 죽입니다. 셋째, 잘 보이지 않으면 외출을 중단하게 됩니다. 사회 활동을 피하고 집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또 다른 주요 위험 요인으로 다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시력 저하는 뇌 자극 감소와 낙상 위험 증가와 사회적 위축을 초래하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안과 검진을 예약하십시오. 새 안경이 필요하면 맞추십시오. 편의점에서 파는 저렴한 돋보기를 쓰지 말고 제대로 처방받으십시오.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권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현대 백내장 수술은 15분이면 끝나고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이 다시 선명해지면 당신의 뇌도 다시 살아납니다. 서랍 속에 있는 낡은 안경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도움보다 해가 됩니다. 눈은 내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 창을 깨끗하고 선명하게 유지하십시오. 위험 요인 9위 실내 환기 부족.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는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베이징이나 서울처럼 오염된 도시에 살지 않으니 대기 오염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16시간 동안 숨쉬는 집 안의 공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환풍기를 켜지 않고 가스레인지에서 찌개를 끓일 때, 특히 모든 창문을 닫은 겨울철에는 부엌 안에 유독한 수준의 대기 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초미세미온지와 이산화질소 가스가 빠르게 축적됩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황이 없이 가스로 요리하면 실내 오염 수치가 안전한 실외 기준보다 100배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0배입니다. 사실상 가스실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성 입자들은 폐로 들어와 혈류를 타고 뇌로 직접 이동하여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매달 매년 이 보이지 않는 손상이 축적되어 명료한 사고와 기억에 필요한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행동 계획은 규율이 필요하지만 단계는 간단합니다.
첫째, 요리할 때는 항상 주방 환풍기를 가장 강하게 틀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시끄러워도 겨울이라도 켜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안락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둘째, 추운 날씨에도 하루에 최소 3번 창문을 열어 환기하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선한 공기는 축적된 실내 오염 물질을 희석하고 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셋째, 여유가 된다면 침실에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고품질 공기청정기를 두십시오.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냅니다. 그 공기는 가능한 한 깨끗해야 합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신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뇌가 일할 수 있도록 깨끗한 공기를 주십시오. 위험 요인 팔, 위, 머리 부상 방치, 스포츠 부상이나 자전거 사고나 낙상, 머리에 가해지는 모든 충격은 뇌세포를 죽입니다. 이 세포들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 보호에 대한 생각을 바꿀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수천 명의 전직 프로 축구 선수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일반인보다 치매 위험이 5배 높았습니다. 원인은 선수 생활 동안 반복된 축구공 헤딩이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10세 미만 어린이의 연습 중 헤딩을 금지합니다. 나는 프로 운동선수가 아니니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일상생활은 뇌를 흔들 수 있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헬멧 없이 자전거 타기, 안전벨트가 없이 운전하기,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기. 각각의 낙상과 충격은 사소해 보여도 물리적으로 뇌세포를 하나씩 으깨버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부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반복적인 충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인지 예비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뇌는 연두부와 같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첫째, 운동이나 스포츠를 할 때는 모든 안전장비 규칙을 엄격히 따르십시오. 요령은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둘째, 자전거. 나 오토바이를 탈 때는 매번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가까운 편의점에 가는 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기억을 잃으면 외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60세 이상이라면 부끄러워 말고 보행보조 기구를 사용하십시오. 좋은 지팡이나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욕실 안전 손잡이 같은 간단한 도구가 낙상을 예방하고 낙상 예방이 뇌를 보호합니다. 자존심은 기억력보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인지 기능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뇌를 보호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위험 요인 7, 위흡연과 과도한 음주. 이 둘은 뇌를 직접 공격하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함께 묶었습니다. 먼저 술입니다. 최신 연구는 명확합니다. 뇌에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습니다. 적당한 음주조차도 손상을 입힙니다. 일주일에 순수 알코올 168g 이상을 마신다면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500ml 맥주 8캔 이상을 마시면 비음주자에 비해 치매 위험이 6배 높아집니다. 뇌 내부에서는 해마가 물리적으로 줄어듭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 흡수를 차단하여 뇌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뇌부피를 줄입니다. 겁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사실입니다. 이제 담배입니다. 담배는 3가지 단계로 뇌를 파괴합니다. 1단계 혈관 내부가 녹슨 수도관처럼 찢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경세포가 굶주리게 됩니다. 2단계 담배는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을 증가시킵니다. 흡연은 뇌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3단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흡연은 그 손상을 몇 배로 증폭시켜 치매로 빠르게 몰고 갑니다. 이를 없애려면 의지력은 잊으십시오. 니코틴 중독은 질병이지 나약함이 아닙니다. 혼자 끊으려는 것은 충치를 스스로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금연 클리닉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술의 경우 무심코 마시는 것을 멈추십시오. 달력에 모든 술자리를 기록하십시오. 이 간단한 기록이 뇌에 자동으로 제동을 겁니다.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을 위한 약물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뇌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끝내십시오. 위험 요인 6위 신체 활동 부족. 왜 운동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지 전반적인 건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신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운동은 치매 예방의 기적적인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운동만으로 도미노를 쓰러뜨리듯 여러 치매 위험 요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비만, 당뇨, 우울증. 운동은 이 모든 상태를 한 번에 개선합니다. 이 상태들을 약으로 치료하려 한다면 몇 개의 알약이 필요할까요? 5개, 10개. 하지만 운동은 한 가지 활동으로 이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뇌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더욱 극적입니다. 운동하고 근육을 움직이면 BDNF가 뇌에 넘쳐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 중추인 해마의 신경세포 수가 실제로 증가합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더 커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노년기에도 뇌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 활동 부족은 식물의 물과 비료 주기를 거부하고 천천히 시들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독성 노폐물이 뇌에 쌓입니다. 걷지 않는 것은 고의로 뇌를 말라 죽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격렬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풀마라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 3가지 간단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둘째, 퇴근길이나 볼일을 보고 귀가할 때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 나머지는 걸어가십시오. 셋째, 계속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책상에서 일한다면 매시간 일어나서 2분간 걸으십시오. 내일 시작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스쿼트 10회를 하십시오. 그 스쿼트 10회가 뇌로 혈류를 보내고 BDNF, 비료의 첫 방울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 5번째, 비만과 당뇨병 방치. 여러분의 생명이 이 진실을 듣는 것에 달려 있기에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체중과 고혈당은 몸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타오르는 불입니다. 비만과 당뇨병은 모두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합니다. 이 만성 염증은 혈류를 타고 뇌로 직접 이동하여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비만과 당뇨병을 무시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방화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에 66세의 이 선생님을 진료했습니다. 그는 건망증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년 동안 혈당이 높았지만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도 먹지 않고 식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기억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손상은 일어난 뒤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혈액 검사에서 처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관리했다면 지금 뇌 상태는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진단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5년의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노력은 거의 필요 없지만 엄청난 규율이 필요한 2가지 간단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가당 음료를 물이나 무가당차 또는 블랙커피로 모두 바꾸십시오.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 음료를 완전히 없애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하루 200에서 300칼로리의 빈 열량을 없애고 뇌에 대한 설탕 공격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에 혈액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주에 예약하십시오. 혈당 검사를 받으십시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십시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무지는 뇌 손상입니다. 이 2가지 행동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뇌를 설탕에 절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집을 보호하십시오. 위험 요인 4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과 높은 LDL 콜레스테롤.
두 가지 숫자가 당신이 정신을 유지할지 잃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째, 혈압을 130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둘째,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혈관은 뇌의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고혈압은 과도한 수압이 호스를 터뜨리는 것처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끈적한 찌꺼기로 혈관을 막습니다. 60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LDL을 70 미만으로 유지한 사람은 130 이상인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시하면 뇌의 치매 위험이 약 30% 증가합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만으로 콜레스테롤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식단은 기본이지만 LDL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채소를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 습관만으로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전적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년 전 사람들을 죽였던 질병을 하루 한 알의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약은 독이 아닙니다.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고집 때문에 현대의학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명한 예방입니다. 위험 요인 3위,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먹이를 주며 악순환을 일으켜 치매 위험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에 함께 묶었습니다. 첫째, 우울증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의지로 치료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울증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 뇌질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해마를 억제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입니다. 최근의 기억력 문제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랜싯 위원회는 외로움이 주요 위험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멈추면 뇌는 자극을 덜 받습니다.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외출을 더 피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은퇴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쉬는 것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뇌과학 관점에서는 위험합니다. 대화가 이제 없다는 것은 뇌 입력 신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극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슬픔 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사회적 자극을 받지 못해 그녀의 뇌는 굶주렸습니다.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통스러울 때 도움을 구하십시오. 잠이 오지 않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즉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십시오. 정신건강치료는 의료행위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가족 외에 대화 상대를 만드십시오. 봉사단체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동네 카페에 단골이 되십시오. 집 밖에서 내가 소속된 곳,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하나 만드십시오. 사람과의 연결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두뇌 훈련입니다. 위험 요인 2위,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는 것. 당장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학력이나 학업 성취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 뇌가 이미 한계가 있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에 중요한 것은 50년 전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당신의 뇌가 업데이트되고 도전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인이 가진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직장에서 머리를 쓰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당신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은 뇌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매일 엑셀 시트에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같은 영업 경로를 운전하는 것, 같은 유형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것들은 뇌의 자동 조종 활동입니다.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랜싯 보고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 젊을 때뿐만 아니라 전생에 걸쳐 인지 자극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직장인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을 아십니까? 6분입니다. 6분. 직장에 들어간 후 배움을 멈추면 새로운 예금 없이 뇌의 저축 계좌를 까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계좌는 바닥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침은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어제 몰랐던 한 가지를 오늘 배우십시오.
새 책을 한 권 더베 하시지요.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하십시오. 가보지 않은 곳을 방문하십시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십시오. 요리 강좌를 들으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내가 땀을 흘리게 하십시오. 낯선 것을 시도하며 어렵다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뇌가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제 환자 중 68세인 김 선생님은 작년에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그의 아내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약속도 더 잘 기억하고 대화에도 더 적극적이에요. 젊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뇌과학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 배움을 이어갑시다. 위험 요인 1위 난청 방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에 도달했습니다. 운동 부족보다 더 영향력이 큽니다. 사회적 고립보다 더 해롭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진이 검토한 2024년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의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 1위입니다. 귀 문제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반응이 바로 위험 요소입니다. 전 세계 연구를 종합한 2024년 랜싯 보고서는 난청을 치매 예방을 위한 단일 최대 수정 가능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전체 치매 위험의 약 8%를 차지합니다. 8%가 작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치료하지 않은 난청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35% 증가합니다. 왜 듣기 어려움이 뇌 약화로 이어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뇌로 가는 입력 부족입니다. 청각 정보는 뇌의 거대한 입력 소스입니다.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면 뇌의 처리 능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경망이 약해집니다. 뇌 위축이 가속화됩니다. 둘째, 난청은 사회적 고립을 유발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기 싫어집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외출을 중단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난청은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즉 난청은 앞서 논의한 3위 위험 요인인 고립과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이어폰 볼륨을 낮추십시오. 출퇴근길에 음악을 최대 볼륨으로 듣는 당신은 귀에 섬세한 유모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되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고 볼륨을 낮춰 들으십시오. 둘째, 보청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본인이나 가족이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는 말을 듣는다면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안경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보청기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귀를 보호하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십시오. 바꿀 수 없는 유전자와 달리 이 모든 요인은 당신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을 예방에 바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이 진료실에 찾아와 고쳐달라고 말할 때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손상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올 필요가 생기기 전에 병을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당신뿐만 아니라 20년 후 가족의 미소를 지켜줍니다. 치매는 운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매일의 선택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유익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거나 지금 당장 휴대폰을 내려놓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전략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뇌 건강과 미래를 아끼기에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소중한 뇌를 잘 돌보십시오.
수십 년간의 염려와 관심을 담아 뇌 건강 친구가 전해드렸습니다.